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채권보이 진행자 이지혜 기자이고요. 자, 월요일은 그 경제지표 그리고 이벤트 이런 게 채권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본을 잘 알 수 있는 시황 분석해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그 KB증권 박준우 연구원 연결해서 이번 주 특히나 우리가 잘 봐야 할 경제지표가 상당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주입니다. 네, 채권 시장에서 뭐니 해도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이게 또 시장을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금리 상승 리스크는 굉장히 과거보다는 낮아진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가 1월부터 3월까지 전부 다 서프라이즈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지진 않더라도 기업들이 판매 가격을 다시 인상하고 있다는 응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4월달 CPI는 전월비 0.3% 증가할 것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때와는 다르게 전망의 범위 자체는 그렇게 넓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즉 전망이 대부분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색다른 지표를 조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매 분기마다 지역 여는 한 군데서 인플레이션 서베이를 실시를 합니다. 과거 70년대부터 쭉 해왔던 서베이고요. 데이터가 굉장히 누적이 되어 있는 그런 서베이입니다. 1년 후에 CPI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라고 물어보는 항목이 있는데요. CPI에 대한 전망, 즉 1년 후 CPI가 몇 %일지에 대한 전망이 단순히 전망치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위 25%와 상위 75%그 전망의 분포까지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CPI 전망을 25%에 그리고 75%에 이렇게 응답자 중에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전망치 그리고 하위 75%에 해당하는 전망치 이 두 개를 각각 저희가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분기 서베이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미국 1년 후의 CPI가 2.17%에서 2.8% 정도로 형성될 것으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서베이를 결과를 이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두 전망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불확실성 정도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플레이션 3%라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1%를 전망하고 누군가는 5%를 전망을 해서 평균적으로 3%를 전망하는 그 결과값과 2%와 4%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혼재되어서 3% 결과값이 나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도 작년에도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실 금리가 상승 압력을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라는 게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높고 낮은 뿐만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또 금리가 높아지는 요인이 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1분기 대비해서는 워낙 1, 2, 3월에 인플레이션 예상보다 높았고 그 후에 2분기 서베이가 진행됐기 때문에 1분기보다는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졌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이나 2023년보다는 확실히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급등락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일시적 요인이라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연초에 유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유가가 올랐다고 해서 장기금리가 급등을 했냐 사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물론 유가가 오른 만큼 금리가 오르긴 했지만 2022년이나 2023년만큼의 금리 상승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을 할 때 그런 일시적인 요인들을 어느 정도 가감을 하고 향후 전망을 하고 있는 게 결국 금리의 상승폭을 조금 낮춰줬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전망의 불확실성이 낮아지면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도 굉장히 낮아집니다. 똑같은 서베이에서 3개월 국채금리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을 한 겁니다. 3개월 국채금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준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기준금리 전망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1년 후에 3개월짜리 국채 금리 전망이 약 3.9%에서 4.5%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망의 범위, 폭 자체가 굉장히 작아졌다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기준금리를 계속 더 올릴지 아니면 언제 기준금리를 중단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컸던 시기였지만 지금 2024년 들어와서는 기준금리가
물론 부침이 있고 시기가 좀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서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는 100bp 정도 기준금리가 낮아져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인플레이션이 발표됐을 때 뭐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도 있고 낮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높게 나왔을 때의 반응보다는 낮게 나왔을 때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금리 전망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전망 자체는 크게 훼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단기 금리의 상방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이번 CPI 발표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이제 급 반등했는데 소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미국 고용 지표가 5월달 초에 4월달 비노 고용 지표가 한번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월간 지표도 예상치를 하회를 했었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거니까 이제 고용이 감소한 것과 이제 비슷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5월달 들어서는 고용 지표가 조금 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초장기물 금리의 경우에는 심지어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저희가 고용 지표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고용이 저희와 같은 가게들의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중요한 데이터인 겁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 경제이고 결국에는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벌어들여야 되는데 고용이 부진하면 소득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5월달 초에 발표된 고용 지표도 조금 부진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반등하다 보니까 다시 소비가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서베이 지표들도 일부에서는 소비자들의 심리지수가 꺾이는 부분들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미국 경제가 꺾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가계에 대출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연준에서는 은행 대출 담당자들에게 서베이를 진행을 합니다. 대출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지를 하나 물어보고 가게나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어떠한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출 태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여전히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조금은 쉽게는 안 해주려고 하는 성향들이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다만 이 수치도 2023년도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완화된 수치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대출 수요입니다. 결국 대출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이 중요한 건데 가게나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가게들의 대출 수요가 급반등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한 2년 동안 거의 마이너스에 머무르던 대출 수요의 응답자 비율이 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게들이 고용이 조금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대출을 더 받고 싶어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결국에는 가게가 판단했을 때 내가 이 대출을 원리금 상환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충당 가능하다면 나는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는 대출이 늘어나는 신호는 경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최근에 고용지표들이 조금 꺾인 것은 맞지만 전혀 침체를 가리키는 레벨과는 거리가 멀고요. 오히려 소비자들은 지금 대출을 더 받아서 소비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은 경기가 꺾인다라고 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올해는 양호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견조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채권 시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펀더멘털 이슈 분석 잘 들었습니다. KB 박준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물가나 고용 등 이 경제 상황 이런 걸 잘 분석하는 게 채권 시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미국의 통화 정책의 근본, 그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채찌님들 항상 글로벌 채권 시황은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자,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그날까지 채권부의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